안녕하세요. 심현진 약사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들이라면 다들 하는 고민, 갱년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성 갱년기, 도대체 왜 관리해야 될까요? 여성이라면 다들 마음속 한켠에 고민이 있는 폐경, 요즘은 완경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 폐경은 원인은 사실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노화의 과정이 일생에 있어서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시거나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성의 평균 연령이요, 통계를 살펴보면 85.4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가 49.7세예요. 이 두 가지 나이를 이제 빼보면 여성이 이제 에스트로겐 없이 폐경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35.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도 30년 이상 많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갱년기를 대비해야 될지 알아두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폐경이란 난소의 난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성의 생리가 끝난 상태예요. 근데 이 생리가 끝났다라는 것을 개인마다 끝났다고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점을 살펴보면요. 마지막 생리 이후로 1년 동안 무월경이 지속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따가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호르몬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혈중에 있는 FSH 수치가 40 이상 증가를 했을 때 진단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갱년기, 사실 나 갱년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도대체 갱년기 증상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 쿠퍼만 지수라는 공신력 있는 갱년기 증상들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안면 홍조라고 해서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굉장히 난처하고 땀도 나는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증상은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식은땀이 나고 이 불기둥이 이 안에서부터 타오르는 듯한 이 증상들. 사실 이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밤에 자다가 자꾸 깬다든지 아니면은 그 침대가 땀으로 다 흠뻑 젖어가지고 불면증 증상으로 고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남편이 자꾸 미워진다든지 계속 울화가 치미는 이런 신경질과 그 우울증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자꾸 어지럽고 현기증이 난다든지 만성 피로가 심해지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픈 두통 아니면 관절이나 이 손목이 시큰시큰한 관절통과 함께 근육통으로 고생하시기도 하고요. 자꾸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비뇨생식기적 증상으로서 질이 건조한다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전부 갱년기의 증상들입니다. 쿠퍼만 지수의 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의 그 갱년기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증상들은 개인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인데도 심한 갱년기를 앓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갱년기 때문에 유독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갱년기의 증상을 하나씩 살펴보면 크게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불리는 안면 홍조라든지 밤에 땀이 나는 증상들이 있고요. 또 요로생식기 증상으로 질건조증, 그리고 성교통, 또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근육통, 관절통,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증상으로는 자꾸 불안하다든지 우울감이 느껴진다든지
뇌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무엇에 하나 집중하기가 힘든 상태라든지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감퇴 증상,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다든지 만성 피로감, 그리고 건망증, 이렇게가 정신적인 증상인데요. 사실 이것들이 모두 원인이 에스트로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갱년기의 증상들은요, 사실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시기별로 조금 두드러지는 증상들이 달라요. 그래서 시기별로 갱년기 증상을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급성 증상으로서 혈관 운동성 증상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갱년기 여성분들이 느끼시는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속에서 불기둥이 타오르는 듯한 안면 홍조, 그리고 야간 발한이라고 해서 잘 때 땀이 나는 증상들. 이러한 증상들은요, 보통 폐경 전후로 5년이 지속이 되고요. 1, 2년 정도가 좀 심해졌다가 나중에는 좀 개선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급성 증상이라고 해서요. 그 안면 홍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급성 증상들이 지속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리고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예전 같지 않게 푸석푸석하거나 탄력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거는 폐경 후에 5에서 10년에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 증상이 있는데요.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과 치매가 해당이 되는데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간혹 예전에는 넘어져도 괜찮았는데 폐경기 이후에는 부딪힌다면 뼈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심혈관 질환이나 이 치매 같은 경우는 갱년기의 만성 증상으로서 폐경 후 10년 이후 그리고 평생 이제 꾸준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 갱년기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갱년기는 도대체 왜 나타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뇌랑 호르몬은 같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인 FSH를 분비를 해서 난소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난소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많이 감소한 상태예요. 뇌 입장에서는 일을 시켰는데 난소가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상사와 말을 안 듣는 부하 직원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사는 계속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하 직원은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 그래서 즉 호르몬과 자율신경 중추가 같은 시상하부에 있기 때문에 이 연계작용에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호르몬 중추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자율신경계에도 자꾸 혼란스러운 상태, 이게 바로 갱년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갱년기는 다들 힘들어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갱년기는 사실 사람마다 증상도 너무 다르고 정도도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독 갱년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갱년기로 유독 힘들어하셨다면 나도 갱년기로 조금 힘들어할 확률이 있구나라고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흡연을 했을 때도 갱년기가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유독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 조심하시고요. 항암 치료나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갱년기가 심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갱년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갱년기의 많은 증상들 그리고 폐경은 여성의 에스트로겐 생애 주기를 살펴봤을 때 여성의 에스트로겐이 40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리면 뇌하수체에서 난소에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 난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에스트로겐은 사실 구조가 에스트로겐 1, 에스트로겐 2, 에스트로겐 3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2를 먼저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난소에서 생성되는 주요한 에스트로겐으로서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은 갱년기 여성한테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살펴보시면 에스트로겐 1은 간과 이제 지방세포에서 폐경기에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에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제 높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 3 같은 경우는 간과 유방세포에서 생산되고 임신 중에 태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알쏭달쏭 하시죠? 사실 에스트로겐은 원료를 살펴보면 콜레스테롤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요, 세포막의 구성성분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호르몬과 이 부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전구체로 해서 이제 프레그네놀론이라는 호르몬이 형성이 되고 프레그네놀론에서부터 프로게스테론이 합성이 되고 이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으로 합성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상적인 생리 주기는 난포기와 황체기로 나눠지는데요. 난포기 때는 에스트로겐이 이제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 PMS라고 불리는 이 생리 전 증후군의 증상들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난포기 때는 우리 몸이 물을 끌어들여서 가슴이 빵빵하게 이제 부풀어 오르는 유방팽만감, 자궁 내막이 발달한다든지 지방이 축적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이게 과잉됐을 때는 유방암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란 이후에 황체기가 있는데요. 이 황체기 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우세합니다. 이 프로게스테론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시면 에스트로겐을 컴다운 시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트로겐을 진정시키고 임신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 전체에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슴이나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뇌가 깜빡깜빡하지 않도록 이제 건망증을 예방하고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한 20대 때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비만을 예방하고 혈관을 늘씬하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안 쌓이는 탄력 있는 혈관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신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면서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역할을 하는 것을 좀 컴다운 시키는 역할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갱년기 때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감소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에스트로겐이 그래서 많으면 좋은 건가? 에스트로겐은 적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 근데 또 에스트로겐이 과도하면 문제가 있다며 이런 다양한 내용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이 50세가 되면 이제 50세 근처에 폐경이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호르몬은 사실 온오프 기능이 아니고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주요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둘이 감소한 속도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35세부터 이 50세까지의 이 호르몬의 변화를 살펴보면 에스트로겐은 35%가 감소하는 것에 반해서 프로게스테론은 75%가 급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에스트로겐이 이제 감소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실 갱년기의 대부분의 증상, 주요한 증상들이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의해 갱년기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한번 알아볼까요?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경우에 이제 과다월경, 아니면 점상출혈, 아니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요. 유방의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섬유낭종, 아니면 유방 조직의 밀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거나 호르몬에 민감한 질환들,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내막증, 이런 일부 호르몬 관련 암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요 증상으로는 손발이 시렵다든지 밤에 잠이 안 오고 피로감, 탈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갱년기가 되면서 갑상선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증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요, 난포기와 황체기로 구성이 되는데 배란 이후에 나타나는 황체기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더 우세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35세 이후에 호르몬 감소 그래프를 앞서 보여드렸는데요.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에스트로겐 1, 지방세포와 간세포에서 이제 분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나 비만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이제 폐경 후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만성 피로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부신에서는 우리 몸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 콜티솔로 합성을 하게 되면 그만큼 콜레스테롤이 프레그네놀론으로 이제 가는 양이 줄어들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레그네놀론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합성이 되는 양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요.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즘 너무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이 다양한 제노 에스트로겐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환경 독소로 인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합성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에서 에스트로겐을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유해균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의 대사나 배설이 억제돼서 사용된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이제 배출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배란이 잘 되지 않으면서 난포기가 또 증가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갱년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영양성분들이 있는데요. 아마치 추출물이나 약한 파이토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여기서 의아하실 것 같아요.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에스트로겐을 이제 줄여야 되는 줄 알았는데 왜 도대체 파이토 에스트로겐이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아하실 텐데요. 파이토 에스트로겐은 실제 에스트로겐보다 약하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요. 에스트로겐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제인 피크노제놀이나 자연 유래 플라보노이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천연 이완제라고 알려진 마그네슘, 그리고
염증 해결사 오메가3, 감마 리놀렌산, 항산화제 비타민 E, 그리고 실리마린과 비타민 B 같은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커피가 에스트라디올을 좀 증가시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이렇게 조금 카페인을 조절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간 기능을 개선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을 삼가시고 체중 줄여주시면 지방세포로부터 배출되는 에스트로겐의 양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저지방, 고식이섬유, 식물성 식품을 가까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렸던 에스트로겐, 이 에스트로겐은 사실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단독으로 작용할 수 없고요.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의 수용체는 크게 알파와 베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수용체는 유방과 자궁에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베타 수용체는 뇌라든지 혈관, 뼈나 피부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에스트로겐이 알파 수용체의 결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이제 사용하실 때는 알파 수용체보다는 베타 수용체의 결합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일컬어지는 파이토 에스트로겐을 살펴보면요. 당연히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와 베타를 연구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보다는 베타 수용체에 많이 결합하는 성분들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타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계에 도움이 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질 건강이라든지 뼈 건강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트로겐 자체는요,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와 베타에 동등하게 결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알파 수용체보다는 베타 수용체에 결합을 많이 하는 성분들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베타 수용체 결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알파에 결합을 안 하는 것도 밝혀졌어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요. 간에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보충을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장 건강을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요, 과거에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만을 일컬었다면 최근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으면서도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었는데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성분들이 석류라든지 대두, 레드클로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으면서 활성을 갖는 물질로는 아마씨 추출물, 서양승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트로겐 수용체랑 결합하는 물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두 추출물, 레드클로버, 회화나무 추출물이 있고요. 이런 성분들은 장내 미생물 균총과 함께 챙겼을 때 장에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콩을 많이 드시면 이제 여성 호르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대두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을 섭취했을 때 암면홍조 증상이 많이 개선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용량을 하루에 2번 이렇게 나눠서 먹었을 때 더 효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레드클로버가 있는데요.
레드클로버 같은 경우는 안면 홍조에도 도움이 되었고 80mg 이상 이렇게 복용을 했을 때 질 건조 증상과 질 위축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세 번째, 회화나무 추출물입니다. 전반적인 갱년기 증상을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다만 이 여성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안면 홍조 증상이나 잠이 안 오는 불면증에는 유의하게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갱년기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영양 성분 중에서 아마씨 추출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씨 추출물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 균총에 의해서 대사가 되어야지 활성이 나타나게 돼요. 작용하는 기전을 살펴보면 지방세포에서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에스트로겐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아로마타제를 억제해서 에스트로겐의 생체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씨 추출물 같은 경우는 비만한 갱년기 여성분들이 체중 감량을 하면서 같이 보충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죠. 아마씨 추출물의 핵심은 리그난인데요. 이 리그난은 리그난의 함량을 살펴보면요. 아마씨 25g 속에 들어가 있는 리그난 함량과 딸기 38kg 안에 들어있는 리그난의 함량, 그리고 브로콜리 12kg에 들어있는 함량과 통밀 6kg에 들어있는 리그난의 함량이 모두 다 동일하다고 해요. 살펴보시면 아마씨가 굉장히 리그난이 풍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봐도 아마씨 5g을 3개월 동안 매일 복용한 그룹에서 생활 습관 관리와 같이 병용이 되었을 때 갱년기 증상 완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준비 중이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갱년기 여성분들은 아마씨 추출물을 조금 더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루바브 뿌리 추출물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베타의 굉장히 강한 선택성을 가지고 있어요. 3mg을 4주간 섭취했을 때 갱년기 증상이 실제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저도 이 영양 성분을 이제 추천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갱년기의 안면 홍조 증상과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있었는데 개선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장기간 복용하셔도 이제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선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장내 환경, 미생물과 같이 관리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두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 다방면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안전한 성분으로 살펴보실 수 있고 굉장히 연구가 오래된 믿을 수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성분이고요. 두 번째, 레드클로버는 질건조증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성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회화나무 추출물 같은 경우는 만성피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됐지만 불면증이나 안면 홍조로 고민 중이신 여성분들한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씨 추출물 같은 경우는 과체중인 여성분들이 식단 관리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은 성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에스트로겐 베타 선택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셔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성분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은 하지 않지만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서양승마 추출물입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을 분비를 직접적으로 차단을 해서 안면 홍조 증상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드물게 간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선택을 피해 주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이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는 성분이고요.
전반적인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고 부작용도 없는 안전한 성분인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연구 결과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피크노제놀인데요. 프랑스 해안송 껍질 추출물로 알려져 있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피크노제놀을 8주간 투여를 했을 때 관상동맥 내피 기능성을 향상시켜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mg의 피크노제놀을 꾸준히 투여했을 때 갱년기 증상이 전부 개선이 되었고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이제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피크노제놀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도 같이 챙겨주셔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생활습관 관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스트레스 개선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운동 한 가지는 꼭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콜레스테롤을 콜티솔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네. 콜레스테롤이 콜티솔로 가게 되면은 성호르몬을 만드는 양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어서 갱년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갱년기 같은 경우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챙겼을 때 장 건강 관리와 같이 갔을 때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트로겐 자체가 대사된 후에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호르몬은 역할을 다 한 다음에 간에서 깨진 다음에 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장 건강이 안 좋을 경우에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장에서 있는 효소에 의한 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장 건강을 특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간 건강도 특히 챙겨주시면 좋은데요. 우리 간은 에스트로겐을 해독하고 수용성으로 변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에스트로겐이 분해되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의 균형을 위하여 술도 조금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식이섬유 꾸준히 챙겨주시고 양질의 단백질로 간과 장 건강을 개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는 건요, 뼈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땀을 흘리는 운동을 가볍게 병행해 주셔도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스트레스 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은 이제 만성적인 갱년기 증상으로서 골다공증 관리가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폐경 전후에 이제 1-2년 간격으로 이제 골밀도 검사 이제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마그네슘, 요즘 비타민 K2까지 꾸준히 섭취해 보시면 뼈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운동은 뼈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적절한 운동을 챙겨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증상과 함께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역할,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대처하기 위한 여러 영양 성분과 생활 습관 관리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갱년기 여성분들 이제 35년 이상 남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현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